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과제랑 네 번째 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코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키워드 간단하게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 번째 과제를 보면은 5단원에 있는 연습 문제들 중에서 제가 몇 문제를 골랐는데, 우선 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주어진 함수가 결국은 이 코시리만 방정식을 언제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시리만 방정식을 통해서 언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코시리만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코시리만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주어진 함수가 어떤 fz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어디서 어널리틱한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어디에서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어널리틱한 점들을 모두 찾아라, 아니면은 어널리틱한 점들을 모두 찾는 이 점들을 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코시리만 방정식을 언제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코시리만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언제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아니면 어널리틱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푸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0,0에서 미분 가능이랑 0,0에서 만 미분 가능, 이게 한 글자 차이긴 한데 두 개가 얘기하는 게 아주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미분 가능한 점들을 다 모았을 때 거기 안에 0,0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고, 이제 다른 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0,0에서 미분 가능한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1,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뒤에 나와 있는 0,0에서만 미분 가능,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0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0,0 제외하고는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다 대부분 다 잘 쓰셨는데, 혹시 아마 표현상에서 조금 이렇게 간혹 잘못 쓰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어떤 f가 z0에서 연속이면 f 바도 z0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절대값 아니면 크기의 성질로부터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f가 z0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f 바도 z0에서 미분 가능하겠느냐 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참이면은 참이 명제를 증명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거짓이면은 반례를 들면 되는데, 이거는 거짓인 거를 우리가 이 z 바를 생각을 하면은 거짓이 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래라면 그냥 여기서 얘가 그냥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만 하고 끝내기보다는 그래도 왜 얘가 미분 불가능한지, 미분 가능성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는 f가 z0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 정의한 z 바, z 쪽에도 컨주게이트가 되어 있고 f에도 컨주게이트가 되어 있는 이제 요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z0 바에서도 연속이 되냐 라는 얘기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분 가능성도 여전히 되겠느냐, 그러니까 f가 z0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정의한 f 안에 z 바가 들어가 있고 f에도 바가 취해져 있는 이 함수가 여전히 z0 바에서 미분 가능하냐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둘 다 참인 거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대체로 다 잘 쓰셨고, 뭐 제가 풀이라고 적은 것도 보면은 그냥 컨주게이트만 잘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 더 얘기를 하자면은 뭐 올해 임용 문제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 F가 문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F가 인타이어면은 뭐 Z가 인타이어면 우리가 방금 정리한 얘도 인타이어 펑션이 되는 거를 보여라 라는 게 임용 문제에 나왔었는데, 뭐 증명은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게 뭐 모든 C에 대해서, C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어널리틱인 거를 우리가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Z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이는 문제인데, 뭐 저처럼 F'0를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코시리만 방정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F2' 뭐 그 이후 뭐 그거보다 더 고궤도 함수에 대해서도 값이 잘 존재하냐라는 얘긴데, 사실은 Z0 네, Z가 0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사실은 Z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면은 사실 어느 점에서도 어널리틱하지는 않은 거니까, 우리가 F2' 제로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정의를 써보면은 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이런 F' 제로가 제로였으니까 프라임 제로인데 어쨌든 얘는 0이니까 결국은 0 근처에서 F 프라임 뭐 Z가 뭐 잘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뭐 사실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왜냐면 Z 제로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그 주위에서는 미분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애초에 F 프라임 Z를 딱 0에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0 근처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극한을 생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풀어 써줘도 되고, 아니면은 얘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이제 5번 문제에서는 이제 도함수가 잘 존재하면은 어떤 점에서 도함수가 존재하면은 뭐 이런 극한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가 x0, y0에서 연속이냐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사실은 연속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사실 지금 저는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증명 과정을 보면은 이 점에서의 함수 값에 대한 정보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극한 값만 잘 존재하면 되지 함수 값에 대한 거는 뭐 전혀 존재하는지 아닌지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레로 또 많이 들었던 거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원점에서는 이런 걸로 주면은 도함수들은 잘 존재하는데 편도함수들은 잘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뭐 얘는 연속이 아닌 거는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발레로 잡아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아마 풀이를 쓸 때 저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답안을 작성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F가 Z0에서 어널리틱 하면은 리얼 파트가 어널리틱한 거랑 리얼 파트가 어떤 그 점 주위에서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긴데, 이것도 어널리틱하다고 했으니까 코시니만 방정식을 만족할 거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뭐 풀이를 따라가다 보면은 할 수가 있어서 괜찮고, 그 다음에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리얼 파트가 0인 어떤 이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인타이어 펑션이면은 그러니까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전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성질들을 마음껏 이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5장에서 그 사실을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미분 가능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써서 이제 두 번 미분 이제 이런 거를
쓰면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은 안 되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용을 해보면 우선 f를 뭐 u 더하기 iv라고 써주고 그러면 코시리만 방정식을 통해서 리얼 파트가 0이니까 리얼 파트를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써봤을 때 ux랑 vy가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좀 많이 하는 실수는 그럼 u랑 v가 둘 다 상수가 되겠구나 라는 건데 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u랑 v가 전부 다 uv라고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u도 x에 대한 xy에 대한 함수, y도 v도 xy에 대한 함수니까 ux가 0이면 u는 y에 대한 함수가 될 수가 있고 v는 x에 대한 함수가 될 수 있으니까 f는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쓰긴 했는데 사실은 좀 더 만족해야 되는 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ux가 vy랑 같아야 되고 뭐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할 테니까 그래서 vx는 마이너스 uy가 돼야 되니까 ux가 이제 vy인 거는 뭐 금방 아까 위에서 쓴 거니까 밑에 나와 있는 vx는 h 프라임 x가 uy니까 마이너스 g 프라임 y가 이런 관계식도 있어야겠죠. 근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좌변은 x에 대한 함수고 우변은 y에 대한 함수니까 얘네 두 개가 같으려면은 상수 함수여야만 하겠죠. 그래서 얘는 a라는 상수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x는 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y는 gy는 마이너스 ay 플러스 뭐 같은 상수일 필요는 없으니까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를 최종적으로 찾아보면은 gy 더하기 i의 ax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좀 더 좀 써보면은 i ai의 x 플러스 iy 더하기 c 더하기 ib니까 우리가 보통은 x 더하기 iy를 z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xy로 써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f를 뭐 z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은 aiz 더하기 얘는 어떤 복수수 뭐 w라고 하면 w 대신에 a는 실수 w는 복수수 뭐 이렇게 더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어널리틱 펑션이랑 하모닉 펑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어널리틱이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해서 뭐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 우리가 뭐 관심 있는 함수는 u이니까 얘가 하모닉인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요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이거를 잘 계산을 해보면은 0이 된다라는 거를 뭐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랑 zfz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널 파트가 모두 하모닉 펑션이면 f가 어널리틱이 되냐라는 건데 어널리틱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주려면 코시리만 방정식 잘 만족하고 그 다음에 편도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되는데 그거를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면은 잘 성립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한 8번 문제도 그렇고 9번 문제도 그렇고 내가 보여야 하는 게 뭔지 좀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에서는 뭐 이런 거를 만족하는 거를 찾아봐라 라는 건데 이것도 뭐 uy가 0이니까 uyy도 0이고 근데 하모닉 펑션이라 그랬으니까 uxx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u는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b꼴이 된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여기서 뭐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하모닉 펑션은 이제 리얼 밸류드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u라는 거 자체는 그냥 실수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상수들을 생각을 할 때는 실수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 네 번째 과제에서도 얘기를 해보면 네 번째 과제에서는 7장에서 결국 코시 티오렘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했는데
뭐 1번 문제에서는 그냥 단순히 매개화해서 계산을 해보라라는 거였으니까 매개화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되면은 되게 많은 툴들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직접 매개화를 이용해서 계산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툴이고 뭐 어떤 정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는 거니까 매개화를 이용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계산은 하지는 않았지만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매개화를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런 부등식을 잘 찾아주면은 끝나는 건데, 이제 이 부등식을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요거는 엄청 잘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좀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은 이제 요거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아래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잘 생각을 못하거나 뭐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은 이것도 여전히 잘 풀 수가 있고,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매개화를 한번 해보자. 어차피 1번 같은 경우도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로 매개화를 하고 반시계로 매개화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코시 디오렘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2파이 i다라는 건데, 직사각형으로 매개화를 정사각형에서 매개화를 해도 코시 디오렘이 잘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고,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매개화해서 계산을 잘 해볼 수가 있고,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매개화를 잘 해보자. 그래서 얘는 위에랑 똑같은 직사각형인데 뭐 얘는 어널리틱하죠, 그렇죠? 3z-2는 뭐 문제가 되는 점이 전혀 없으니까 계산을 하면은 코시 디오렘에 의해서 0이 되는 건데, 이거를 매개화를 직접 한번 해보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분모를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얘가 싱귤러리티라는 말을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나중에 9장에서 등장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함수가 문제가 되는 점, 분수꼴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분모가 0이 되는 점. 왜냐하면 뭐 1 플러스 z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가 분모만 0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얘는 어널리틱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널리틱하지 않은 점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 얘는 뭐 i랑 마이너스 i이고, 그럼 이제 A번에 나와 있는 서클이랑 B번에 나와 있는 서클이 이제 이 싱귤러리티들을 문제가 되는 점들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A번에 나와 있는 원은 반지름 1이니까 이런 원이 될 거고, B는 반지름이 2짜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원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문제가 되는 점들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주위에서 뭐 자꾸 원을 파낸다든지 아니면 얘를 뭐 직접 매개화를 하든지 해서 계산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선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동시에 내가 적분하는 영역, 적분하는 이 칸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잘 해결을 할 수가 있고, 6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일반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A, B가 어쨌든 복소수고 반지름 R자리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A, B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얘를 뭐 1, 2, 3, 4라고 이름을 매겨보면 사실 3번, 4번은 A, B 역할만 바꿔주면 되니까 얘는 뭐 사실상 똑같은 거고, 1, 2, 3번은 좀 다른데 1번에 나와 있는 경우는 얘네가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경우, 원 바깥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거는 둘 다 안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밖에 있는 경우. 뭐 각각에 대해서 뭐 아래
들어가 있으면은 어널리틱하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그래서 작은 원을 그려서 파내주면 된다 라는 얘기들을 계산을 잘 해주면 되니까 얘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번 문제에서 제가 한마디 가볍게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어널리틱이라는 거, 뭐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이런 말은 반드시 꼭 적어주기는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시 시오렘을 결국은 이제 쓸 거면은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니까 언급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걸 어널리틱인 거를 증명을 해야 되냐, 진짜로 막 이 내부에 있는 점 하나 잡고 이 점에서 뭐 주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야 되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얘는 좀 뻔한 애니까. 왜냐면 사인 Z2도 어널리틱이고 얘는 이제 분모에 Z 플러스 2가 있으니까 Z가 마이너스 2만 아니면 이 전체 함수는 어널리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뭐 마침 이 반지름 일자리인 원 안에 Z는 마이너스 2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널리틱이라고 금방 얘기를 해주면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있는 얘는 어차피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어널리틱 할 건데, 뒤에 있는 애는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얘가 어널리틱이 아니다 바로 넘어가기는 또 실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널리틱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어널리틱이다 아니다는 언급은 반드시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시간이 있으면은 뭐 어널리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간단한 이유도 적어주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제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그냥 제가 뭐 자세하게 뭐 복습을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들을 했으니까 뭐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장에서는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가장 먼저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랑 어널리틱이다 정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언제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언제 뭐 미분 가능하냐 어널리틱이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 더불어서 나오는 게 코시리만 방정식이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 방정식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함수가 어널리틱인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또 함수 주어져 있을 때 그게 뭐 미분 가능하냐 연속이냐 어널리틱이냐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조금 실변수에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변수에서 와는 좀 다르게 좀 많이 좀 주의 깊게 봤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 계산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어떤 f랑 뭐가 있었냐면 뭐 이런 게 있었죠. 이거는 코로리얼이 5.11에 있었던 건데 f가 뭐 디퍼런셜을 하고, 근데 f를 u 더하기 iv라고 썼을 때 뭐 아니면 그냥 뭐 리얼 파트가 상수이거나 아니면 뭐 이미지너리 파트가 상수다 그러면 f도 상수가 된다, 이런 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몇 다시 몇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얘는 뿐만 아니라 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얘가 상수면 f도 상수가 된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잘 이용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들에서 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하모닉 펑션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널리틱 펑션에 대한 성질들을 우리가 결국 뒤에서 7, 8장에서 특히 8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들은 이거 5장에 있는 뿐만 아니라 이제 8장 뭐 아니면 뭐 7장에 있는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들에 대해서도 같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결국은 5장, 7장, 8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널리틱 펑션이 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한 함수랑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실변수 함수, 특히 뭐 미분 가능한 함수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5장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장, 8장에서는 또 주로 특히 7장에서 먼저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는 코시 디오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코시 디오렘이 뭔지에 대해서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종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D가 심플리 커넥티드면 그 심플 클로스드 컨트롤을 따라서 적분하면은 0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당연히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였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는지, 맨 처음에는 도함수들이 연속인 거를 가정해서 뭐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뭐 디스크에서 얘기하고 렉탱글에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정말로 코시 스요렘을 일반적인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7.47이 어쨌든 제일 최종 형태인데, 일단 D가 심플리 커넥티드고, 그래서 심플리 커넥티드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죠. 구멍이 없는 도메인. C는 여기 안에 있는 클로스드 컨투어. 그러면은 F는 어널리틱이고, 그러면은 적분해서 0이 된다. 요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좀 단계를 거쳤죠. 증명하기 위한 작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쉬우니까 쉽다기보다는 좀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만약에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은 그냥 구멍이 있는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좀 직관적으로 잘 와닿죠. 예를 들어서 이런 도넛 모양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제 경계도 좀 잘 얘기를 해줘야 되고, 경계는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서 향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 여기에서는 시계, 반시계, 이걸 그냥 단순히 시계, 반시계로 기억을 하기보다는 뭐 내부를 얘가 이 경계를 따라 걸을 때 내부가 왼쪽에 있게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은 좀 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7장에서는 어쨌든 코시 디오렘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 다음에 7.41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겠죠. 디오렘 7.41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안티데리바티브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펀더멘탈 선생님들 뭐 어쨌든 안티데리바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다 자세히 쓰지는 않을 텐데 얘가 F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F가 연속 어떤 도메인에서 연속이며고 어떤 differentiable function 대문자 F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가 존재하면 이런 일이 성립한다 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것도 실수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죠. 실수에서는 F가 연속이면은 적분이 잘 되니까 우리가 부정적분을 잘 찾을 수가 있었는데 복소수에서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아서 우리가 이걸 가정을 해야만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결국 디스크에서 하고 렉탱글에서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7.47에 있는 코시 theorem을 증명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7장에 대해서는 뭐 사실 코시 theorem 하나를 목표로 한 거였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8장에서는 코시 theorem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시 theorem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되게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 theorem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되게 많아서 제가 뭐 다 적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그래서 인테그랄 포뮬라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제너럴라이즈드 인테그랄 포뮬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너럴라이즈드 인테그랄 포뮬라는 n개도 함수에 대한 얘기였고 얘는 이거였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가 얘기를 하는 것도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내부에서의 함수값을 뭐 결정한다.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F가 어널리틱이면은 뭐 모든 이제 F는 계속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F 프라임도 어널리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테일러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어널리틱이면은 뭐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어널리틱이면은 F를 이런 무한 다항식 형태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개수까지도 정확하게 F로 잘 나타난다. 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으로 그냥 증명하는 게 있었고 뭐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뭐 모레라 티오렘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중요하게 쓰였었죠. 그래서 적분해주는 것도 어널리틱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쓰였으니까 그래서 모레라 티오렘도 여러분들이 증명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코시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그냥 바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별로 얘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주로 좀 이런 상황에서 쓰였어요. FZ가 어떤 상황 뭐 바운드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얘가 상수든 아니면 어떤 함수든 이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줄 어떤 뭐 부등식을 잘 얻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했었고 그러면 이제 또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리유빌 티오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인타이어 펑션에 대해서 뭐 어떤 조건을 줬을 때 되게 F를 다 찾는 문제들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널리틱 펑션이라든지 인타이어 펑션이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운디드 인타이어 펑션이면 상수함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이든 아니면 인타이어 펑션이든 뭐 두 개가 뭐 그렇게 다른 건 아니니까 걔네가 사실은 되게 많은 제약 조건을 갖고 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너럴라이즈 버전이라든지 뭐 피카르디 티오렘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로부터 또 할 수 있는 거는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알제브라라고 해서 다 어떤 방정식의 근의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알제브라라고 해서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라는 거를 복수함수에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이덴티티 티오렘으로 얘도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던 부분인데 아이덴티티 티오렘은 결과적으로 8.48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리미트 포인트를 갖는 시퀀스가 있을 때 F랑 G가 이제 그 시퀀스에서만 같으면은 사실은 전체에서 다 같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실변수 함수랑은 조금 다른 형태라는 거. 그래서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복소수에서만 성립하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다.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사용됐던 거는 티어렘 8.44에서 이게 디스크에서 하는 얘기가 좀 결국은 제일 중요한 키 아이디어로 쓰였다. 디스크에서도 어떤 Z0로 수렴하는 뭐 서로 다른 ZN들이 있을 때 그 수열 값에서 같으면은 뭐 수열 값에서 0이면 사실은 전체에서 0이었다. 그래서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여전히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성질들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그래서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은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있을 때, 어널리틱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심플하게 딱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티오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였고,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좀 더 궁금한 거는 내부에서 갖지 않는다라 그랬으니까 그럼 최대값이 진짜로 있느냐, 있으면은 어디에 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티오렘 8.59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바운디드 도메인에서는 경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에서 최대값, 뭐 어널리틱 펑션이고 도메인일 때 뭐 자세하게 쓰진 않았지만 러프하게 얘기하면 내부에서 최대값이 갖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럼 진짜 최대가 존재하는 건 맞는지, 그 다음에 최대가 존재하면은 어디에서 최대가 될 건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데 8.59에서는 바운디드 도메인이면 이제 경계에서 최대를 갖는다. 뭐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운디드 도메인은 컴팩트 셋이 되니까 컴팩트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연속 함수는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했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었던 거는 슈왈츠 렘마라고 해서 어떤 어널리틱 펑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을 때 F가 만족하는 어떤 특별한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뭐 F가 어널리틱이고 F가 어떤 어널리틱인데 이런 뭐 원점을 포함하는 어떤 디스크에서 어널리틱이고 특별히 0에서 0이면은 뭐 F가 어떤 맥시멈 뭐 최대값 M을 가질 때 FZ가 요거를 만족한다. 그래서 1차식으로 잘 눌린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M으로 잘 눌리는 상황에서 F0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어널리틱인 거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로부터 좀 더 정교한 에스티메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또 마지막으로 요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은 어널리틱인데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냐면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이 함수들을 우리가 다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금 더 많아 보이죠. 왜냐하면 7장에서는 코지 티오렘을 증명하는 데 한 장을 온통 다 썼고, 이제 8장에서는 그 코지 티오렘의 응용으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장, 7장, 8장 얘네들에서 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살펴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